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몇 년 전 기막힌 일을 겪으며 크게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스러운 아이를 통해 위로받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 기적적으로 찾아와준 아들은 저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까맣게 모르고 살았을 끔찍한 일이 뜻밖의 임신을 계기로 밝혀지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완벽한 줄 알았던 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아, 우리 상준이 잘 부탁한다.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네요. 남편도 좋아 죽겠다는 듯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런 가족들의 사랑 속에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순조로운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함의 대명사인 은행원이었고 성격도 참 다정했습니다. 친정엄마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제 생일에는 깜짝 파티도 준비하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한 저를 주변 여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혜정 씨는 정말 복 받았어.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난 거야? 남편이 얼굴 잘생겨, 직업 좋아, 다정해. 거기다 시어머니도 잘해주신다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운이 없는 편이라고 여겼는데 결혼해서 대박이 나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내내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슬슬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혜정아, 병원은 가봤니? 요즘은 난임 치료가 아주 잘 된다던데. 태평하게 있지 말고 얼른 가봐라. 처음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함이 심해진다 싶더니 점점 저를 힘들게 하셨네요. 혜정아, 상준이가 3대 독자인 건 알지? 상준이 할아버지, 아버지, 상준이까지 전부 외아들이야. 대를 이을 손자를 네가 꼭 낳아야 해. 손 귀한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게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야.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어? 병원은 가본 거냐? 요즘 여자들은 일한다고 애 갖기 싫어한다더니 혜정이 너도 설마 그런 건 아니지?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혜정이 스트레스 받으면 생길 애도 안 생겨요. 제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했죠. 좋은 남편이라 분명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데 그런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하니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다는 난임병원을 물색해 온갖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았죠. 배란 검사, 나팔관 검사, 호르몬 검사. 고통스러운 검사도 많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의사의 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본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세요. 남편분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검사 이야기를 꺼냈네요. 자기야, 난 별 이상 없대. 당신도 한번 검사 받아볼래?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글쎄,
난 이게 꼭 그렇게 조급해야 할 문제인가 싶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게 분명한데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기다리시니까 마음이 불편해. 야,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부모님 세대랑 우리는 다른데. 요즘 누가 그렇게 애 같겠다고 기를 써. 우리 엄만 내가 설득해 볼게. 앞으로 또 뭐라고 하셔도 당신은 그냥 흘려들어. 그 후로도 몇 번 더 검사를 권했지만 남편은 내키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상담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그거 남자들한텐 예민한 문제인 것 같더라. 우리 형부도 그랬잖아. 언니가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이상 없다고 안 갔대. 자기가 애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한 남자 같냐고. 어머,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 남자들이 원래 이상한 일에 자존심 부리잖아. 암튼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맨날 싸우고 애 갖기도 전에 이혼할 판이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병원 안 가고도 1년 더 기다리니 생기긴 하더라. 형부 말이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보는 게 어때? 괜히 애 갖겠다고 잔소리하다 멀쩡한 부부 사이 망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남편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가 싶어 더는 강요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어요. 집으로 오셔도 되는데 밖으로 따로 부르시는 게 의외였죠.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서 만난 어머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정아, 내가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 한번 가보자. 네? 무당이요? 그래.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물어보자. 혹시 조상이 노한 건 아닌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네?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니가 무속신앙에 의지하시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 손까지 잡으며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통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도 어느 산속에 있는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매서운 눈빛을 가진 무당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삼신 할매가 등을 돌렸네. 정성이 부족해서야. 그러고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죠. 상상을 초월하는 굿 가격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전혀 고민 없이 그러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무당은 신중하게 나를 잡더니 굿하기 전까지 몸을 정갈하게 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늘어놓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무당의 말을 들으며 기대에 차서 눈을 빛내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난다기보단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의 집착이 짜증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 거죠. 그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괜히 상준이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조용히 휴가 내고 오면 모를 테니까. 어머니도 아들이 굿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아시는 눈치였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순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제 일이라면 어머님께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면 조용히 입 다물고 저 혼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약속대로 저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굿을 하러 가야 했죠. 생전 처음 보는 굿파는 정말 난리였습니다. 왜 정신없는 상황을 난리굿이라고 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징을 치고 칼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무당을 보고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손으로 비는 신용을 하며 입으론 손주를 안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멀뚱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어머님이 눈을 흘기셨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슬하고 얼마 안 돼 어머니가 다 떨어지고 누렇게 변한 속옷 한 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혜정아, 이거 입어봐라.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친구의 친구 며느리 동생이 입던 속옷이야. 네? 아니,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그냥 완전 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입던 걸 왜 저한테... 척 보면 모르겠니? 그 사람이 아들만 내리 넷을 낳았단다. 이거 입으면 바로 소식이 올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남이 입던 속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세요? 아유, 그래. 이런 방법이 우습게 보여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너도 이거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라. 어머니, 이건 좀... 왜, 싫어? 시어미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걸 다 구해왔겠니? 애 하나 갖자는데 이것도 못해? 이런 거 말고도 요즘은 좋은 방법이 많아요.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상준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멀쩡한 애가 너 때문에 자식도 못 가지고 늙어야겠어? 그 말씀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입던 속옷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더니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진짜 엄마 왜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남이 입던 속옷을 입으라고... 이리 줘, 당장 버리게.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이 입던 속옷을 입으라니, 이게 말이 돼요? 혜정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남편보다 더 격양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너는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어. 혜정이 때문에 집안 대가 끊기면 어쩔 거야? 그놈의 대 끊기는 타령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혜정이한테 엄마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셨거든요. 일주일에 3-4번씩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물으셨어요. 너 배란일 체크할 줄 모르는 거 아니지? 그거 제대로 잘 따져야 한다. 내가 보낸 한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는 거지. 괜히 회식한다고 술 먹으면 큰일 난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 나랑 다른 데 가보자.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은 약과였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거든요.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퇴근하면서 잠깐 들려라. 네? 오늘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지. 뭐 내가 심심해서 부르겠냐? 그맘때 어머니는 저에게 곱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미워 죽겠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급한 일 아니면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오늘 그 일랑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는데... 제 말에 어머니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뭐야? 너희가 지금 속 편하게 영화나 보고 있을 상황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상준이는 모르게 해야 한다. 뭐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약속 못 지킨다고 해. 이번에도 괜히 쓸데없는 소리 나불거려서 원망 듣게 해봐. 가만 안 둬. 네, 금방 갈게요. 이딴 속 하시는 걸 보니 또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시려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숨을 쉬며 시댁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얼른 와서 저거나 읽어봐라. 그러면서 턱으로 테이블을 가리키셨네요.
그 위에는 각서라고 쓰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 이혜정은 결혼 3년이 넘도록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임신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이혼에 응하며 어떠한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믿을 수 없는 각서의 내용을 본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3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6개월 더 주는 것도 그동안의 정을 봐서 많이 양보한 거다. 말도 안 돼요. 애 안 생긴다고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더러 이혼하라뇨. 넌 지금 그게 잘 사는 것 같냐? 남녀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그게 잘 사는 거지. 너 때문에 주변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괜히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창피하고 아들이랑 싸우는 것도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황당하니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이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전혀 모르는 거죠? 상준이한테 말하지 마. 이건 너랑 나랑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 사이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참은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 이 때문에 그 이 부모님이니까 참은 거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멀쩡한 남의 아들 자식도 없이 늙어가게 만들어 놓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입장이세요? 먼저 선 넘으신 건 어머님이에요. 오늘 일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전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당연히 각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죠. 대신 그 각서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은 남편의 얼굴에 각서를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자기야, 이거 읽어봐. 깜짝 놀란 남편이 종이를 받아들며 물었죠. 아니, 이게 뭔데 그렇게 흥분했어? 그러더니 잠시 말없이 각서를 읽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게 뭐야? 설마... 그래, 어머니가 나 몰래 부르셔서 거기다 사인하라고 하시더라. 아유, 엄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지? 아, 미치겠네. 당신 오늘 영화 못 보고 우리 집에 갔다 온 거야?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하는 말 이제 듣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래?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민이라도 가야 그만하시려나? 그러더니 잔뜩 인상을 쓴 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각서라니, 그것도 이혼 각서를 왜 엄마가 마음대로 쓰세요? 제발 애 문제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애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지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천년만년 젊을 줄 알아? 벌써 결혼한 지 3년째야. 가뜩이나 결혼도 늦은 편인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니까. 엄마, 요즘 아이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엄마 안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혜정이한테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말씀해주세요. 이 사람한테 앞으로는 엄마 전화 받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더니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서러움과 분노로 펑펑 우는 저를 꼭 안아 달래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 내가 못 막아줘서 미안해. 난 정말 애 없어도 괜찮고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엄마 전화 절대 받지 마. 남편의 위로에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나도 오기가 생겨서 어머니한테 손주 하나 낳아드리고 큰소리치고 싶어진다. 당신도 병원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근데 요즘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고 다음에 시간 되면 알아보고 다녀올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다녀온다는 말을 기대했지만 남편도 한 발 양보한 것 같아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각서 사건은 일단락되고 그 이후로 저는 아예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요즘 나처럼 참아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머니도 본인이 얼마나 잘못하셨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저대로 아이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는 모조리 사 먹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에서 임신 성공 수기를 읽으며 따라하려고 했었죠.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아이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오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는 사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력이니까 조급하지도 않았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둘이 살아도 된다며 제가 부담 갖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산부인과를 예약하겠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느껴졌죠. 어지간히도 가기 싫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더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검사받게 하면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에 저는 남편이 왜 그토록 병원 검사를 미뤄왔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 오전부터 신경이 좀 곤두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어 감기가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스트레스 때문인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시 쉬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동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혜정씨 정신 차려요. 과장님이 차 빼러 가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행히 직원들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힘겹게 눈을 떴을 때는 팔에 꽂힌 링거줄이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커튼을 열고 들어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이 드세요? 네, 제가 왜...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남편분께 연락드렸으니 곧 오실 거예요. 그제야 조금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회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그 다음 일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중요한 회의였는데 저 때문에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됐죠. 잠시 후 침대 옆 커튼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누가 봐도 놀라서 서두른 티가 났어요. 남편은 절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 사람이 쓰러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분명히 어디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회사에서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은행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정말 괜찮은데. 근데 당신 오늘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중요한 일이라며. 큰 대출건이 있어서 약속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왔어. 지점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었어.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에 피해나 주고. 무슨 소리야. 나한텐 일보다 당신이 중요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한결같은 그 모습이 새삼스럽게 고마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차트를 손에 든 채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보며 물었죠. 보호자님이세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이 사람 왜 쓰러진 건가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남편이 호들갑스럽게 간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남편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나쁜 일 아니에요. 오히려 축하받으실 일이죠. 간호사가 말을 멈추고 절 바라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알려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네네, 뭐든 말씀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 물음에 간호사는 연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마 임신 초기 빈혈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철분제만 드시면 괜찮으실 텐데 자세한 설명은 산부인과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배에 손을 얹으니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도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 뱃속에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기가 온 것도 모르고 매일 일한다고 무리했는데 미안해 아가야.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물론 그 눈물 속에는 시어머니의 압박과 그간의 모든 고생에 대한 서러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감정은 행복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아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달림 당하느라 정작 제가 아기를 왜 기다리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가진 후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가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건가 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스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런 저희의 침묵을 오해했는지 설레는 얼굴로 슬쩍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사라지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충격, 아니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소리치듯 말했죠. 그럴 리가 없어. 자기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정말 임신했다고? 정말로? 응,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래? 당신은 기쁘지 않아? 남편은 대답 대신 잡았던 제 손을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기야,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때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의사였는데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절 향해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산모님도 건강하시고 아기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의사에게 바짝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임신 맞나요? 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의사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 그럴 린 없어요. 뭐 초음파를 봐야 정확한 예정일을 알 수 있겠지만 혈액 수치상으로는 임신이 확실합니다.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인가요? 그 말에 제가 얼른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흰 3년 동안 아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의사가 오해할까봐 마음이 급했죠. 그 뒤로 의사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해주고 커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저를 기함하게 했습니다. 화가 난 듯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그러자 남편은 성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죠. 야, 니년이 바람 피운 거 모를 줄 알고? 더러운 입으로 어디 감히 자기라는 말을 짓거려? 너 도대체 어떤 놈의 애를 가지고 내 애라고 우기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3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생겨?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돌변해 저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펄쩍 뛰어도 눈이 돌아버린 남편은 계속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누구야? 뭐 회사 놈이야? 아니면 헬스장 트레이너? 빨리 사실대로 말해! 미쳤어? 내가 왜 바람을 피워? 3년 동안 당신 아이 갖겠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해. 그동안 안 생기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생기냐고. 말이 돼?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목에 핏대가 서 있었죠.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우리 아기야. 당신 아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 아기일 리 없어. 바로 그 순간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뭘 알고 짓거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죠. 그러다 간신히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정관 수술했어. 결혼하기 직전에. 벌써 3년도 더 됐다고. 정관 수술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정관 수술이라니? 그럼 아이 못 갖게 하는 그 수술 말하는 거야? 그래. 근데 네가 무슨 수로 내 애를 가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이 왜 그런 수술을 해? 뭐 때문에? 더구나 결혼을 앞두고. 저는 어리빠진 사람처럼 초점을 잃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괴로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대답했어요. 결혼할 건데 만약에 다른 여자가 내 애를 가지면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서 아예 문제 생길 일 없게 하려고 그랬어. 다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가 왜 당신 애를 갖는데? 혹시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손을 덜덜 떨며 묻자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왜 다른 여자가 당신 애를 가질까봐 걱정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정색하며 대답했어요. 딴 놈 애를 가진 주제에 네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래, 나 결혼 전부터 여자 많이 만났다. 그래도 바람은 아니야. 그냥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하룻밤 즐기는 게 다였어. 2번 만난 적도 거의 없다고? 그래도 혹시 그러다 그 여자들이 임신이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수술해버린 거지. 아무 문제 없이 뒤처리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3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며 임신하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남편은 저 모르게 수많은 여자를 만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여자가 임신이라도 할까봐 수술했답니다. 그것도 결혼 직전에. 그렇다면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도 그 버릇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짓을 해놓고 바람이 아니라고? 당연하지. 그건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야. 한번 즐기는 것뿐이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누구보다 반듯한 사람인 척 살아온 남편에게 그런 은밀하고 더러운 비밀이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날 구박하고 각서까지 쓰라고 할 때 당신은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알고도 날 그렇게 둔 거야?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당신이 알아? 구판에서 빌기까지 했다고!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야, 네가 뭘 착각하나 본데. 너도 나한테 이럴 자격 없거든? 닥쳐! 감히 나를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때 뒤늦게 밖으로 나갔던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마 남편과 저의 고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산모가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의사를 향해 외쳤어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관 수술을 했는데 집사람이 임신이라니! 남편은 마치 그게 의사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남편분이 정관 수술을 하셨다고요? 네, 3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된 거고요. 완벽하게 했다고요. 현재 정관 수술이 가장 확실한 피임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완벽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정관이 자연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한 사례도 꽤 있고요.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는 봤지만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재검사를 해보시죠. 검사를 하면 현재 임신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3년이야. 3년 동안 난 당신 때문에 어머니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 얼굴도 못 본 여자의 속옷까지 입으라고 강요당하면서 온갖 치욕을 겪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입을 다물어? 그것도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혜정아, 미안해.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네 편을 들었어.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미친 짓을 벌여놓고 어머니 말이 몇 번 대들었다고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는 줄 알아? 이 위선자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는지 호흡까지 힘들어지자 의료진이 입원을 권했죠.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시고 빈혈 수치도 높은 편이라 일단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에서 집으로 가는 대신 병실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으러 갔죠. 당연히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던 그 일이 남편에게 일어난 겁니다. 결과를 듣고 온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정아,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불타오르는 저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핏대를 세우며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죠. 용서? 그 긴 시간 동안 날 속이고 어머니가 날 괴롭히는 걸 방관한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것도 이 여자 저 여자랑 즐기고 싶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부턴 정말 잘할게. 그따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당신은 결혼 3년, 아니 연애하는 내내 날 속이고 그 더러운 짓거리 계속해왔어. 그러면서도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편인 척 가증을 떨었지.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명문대 나와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네가 그런 이중 생활을 한 줄은. 넌 정말 구제불능 인간 쓰레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마. 이건 또 무슨 개수작이야? 다른 여자들이랑 즐기고 싶어서 수술까지 한 주제에 나랑 계속 살 생각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했겠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과의 결혼을 깨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었어? 너 은행에 갈 게 아니라 당장 정신병원 먼저 가봐. 이 미친 인간아. 여보, 당신이 이러는 거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건 그냥 내 취미 생활이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담배나 술에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만남에도 중독이 있다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 소름 끼치니까 그만하고 꺼져. 더는 그런 더러운 얘기 내 아이한테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한테는 애가 있잖아.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찾아온 아이인지 잊은 거 아니지? 이게 다 당신이랑 내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그런 거야.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점점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정하기는 오히려 쉬웠죠.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뱃속 아이랑 둘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저딴 거지 같은 남자 따위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겠어. 하지만 남편은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실에서 나가지 않고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혜정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가! 다신 그 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제부턴 뭐? 그동안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남편은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전 오히려 더 역겹게 느껴졌어요. 여보, 제발 우리 행복했던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봐. 그리고 애한테는 아빠가 있어야지. 저 애는 엄연히 내 자식인데.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차라리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주저리 떠드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저를 미치게 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임신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과일 바구니와 보양식을 한가득 들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못해준 거 한꺼번에 다 챙겨주마.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해.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절대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알지? 그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절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혀 놓고 그깟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한다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린 채 감정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상준 씨가 정관 수술한 거 아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관 수술이라니. 저 사람이 결혼 직전에 수술했대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겼던 거래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준아, 혜정이 말이 사실이냐? 하지만 남편은 곤란한 질문엔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답답함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향해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해! 정말이야? 네,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자기 아들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 그럼 네가 문제인 것도 모르고 그동안 혜정이만 고생한 거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긴 하신 것 같았어요. 하긴 자기 아들이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건 꿈에도 모르고 돈 쓰고 시간 쓰며 손주 갖고 싶어서 난리를 쳤으니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잡돌이하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임신했으니 다행이지. 정관 수술도 실패할 수 있다더니 이게 그런 경우인가 보구나. 이건 다 조상님들이 내 정성에 감동해서 도와주신 거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가 생겨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임신했는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저렇게 지저분한 남자랑 계속 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다 보고도 입 꾹 다물고 방관만 하던 사람하고? 그래도 애 아빠잖아.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 아니요.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애는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단호하게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주춤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혜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 다 사과하마. 그리고 이 녀석이 했던 일들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간의 제 고통을 그딴 말 한마디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이혼만 하면 됩니다. 아니 혜정아, 이건 감정적으로 나올 일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현실적으로 애를 네가 혼자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걔가 얼마나 귀한 앤데 우리가 눈 뜨고 너한테 넘겨줄 것 같아?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상준이도 이제 후회하는 것 같으니 애 생각해서 그냥 계속 살아라. 이혼이 뭐 말처럼 쉬운 건 줄 알아? 그래도 제가 말이 없자 자기 아들의 멱살을 잡더니 침대 앞으로 끌고 와 말했죠. 분이 안 풀리거든 이 녀석 마음껏 때리거라. 네가 그래서 속이 풀린다면 내가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청 높여 소리쳤습니다. 됐다고요? 제발 두 사람 다 나가요. 더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 외침을 들은 간호사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침대에 절대 안정이라는 팻말을 걸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거의 반강제로 내보내줬어요. 그 덕에 드디어 혼자가 될 수 있었죠. 너무나 긴 하루였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원하며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어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친정엄마도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해? 거기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그걸 알고도 그거 인간 아니다. 알아요. 그래서 나 이혼할 거야. 그래, 안타깝지만 그런 인간하고 더 살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다. 이혼해라.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자 변호사라 그런지 제 사연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더군요. 문란한 이중생활은 당연히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강요하며 보내신 문자와 각서 같은 게 다 증거가 되는데 다행히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분이 잘못 인정하며 사과한 문자도 있으니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이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전화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혜정아,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해. 부탁이야.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곧 이혼 소장 갈 거니까 이런 전화할 시간에 당신도 준비하고 있어. 위자료랑 양육비도 최대한 받아낼 거니까. 혜정아,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혼해야지. 너 같은 아빠 밑에서 뭘 배우고 자라겠어? 난 귀한 내 자식 앞길 망치고 싶지 않거든? 그러자 며칠 후 똥줄이 제대로 탔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들이기 싫어 대문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맨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매달리셨어요. 혜정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괴롭힌 거 내가 이렇게 빌어서라도 사과하마. 그러더니 손으로 비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다 필요 없어요. 그까지 사과받아서 뭐예요?
그런다고 지난 시간이 돌아오나요? 안 돼. 제발. 설마 나더러 손주도 못 보고 죽으란 말은 아니지?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마시고 제발 가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도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혜정아,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날 마음대로 때려.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탁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너같이 개도 안 물어갈 추잡한 인간이 떠드는 소리에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예 접근 금지도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모자를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변호사 말대로 남편과 시댁이한 행동이 완벽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위자료 8천만 원과 양육비 월 15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그런 더러운 인간과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3.5kg의 건강한 아이였죠. 출산 후 얼마간은 아이 키우느라 이혼의 아픔 따윈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는 건 너무나 신비롭고 행복한 경험이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두 돌이 지나자 제법 말도 잘하고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나 행복한 일인지 전에는 미처 몰랐죠. 그맘때 직장에도 복귀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많이 배려해 주셨고 친정엄마가 낮에 아이를 봐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영원히 보고 싶지 않던 시어머니였죠.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뒤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염색도 하지 못했는지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도 초췌하더군요. 혜정아, 나야. 잠깐만 얼굴 좀 보자. 저는 밖으로 나가 상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잘 지냈니? 아이는 건강하고? 네,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기 이런 말 어떨지 모르지만 양육비를 몇 달 못 보낼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사실은 상준이가 많이 다쳤어. 그동안 대리운전하고 있었는데 무리해서 일하다 사고가 났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 다니던 사람이 대리운전이라니 황당했죠. 아니 그게 무슨... 상준 씨 회사 그만뒀어요? 그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남편의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신나게 만난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녀와 잘못 엮여 그 남편에게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그 일이 은행에도 퍼져 결국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줄 위자료와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상간소송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긴 했지만 워낙 박봉이라 퇴근 후에 대리운전까지 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이 조금도 안쓰럽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머니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벌을 아주 제대로 받나 보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드나들며 병수발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니 그땐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알겠어요. 당분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빨리 좋아지길 바래요. 그래, 고맙다. 저기 혹시 아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을까? 지금 자고 있어요. 그동안은 애가 너무 어리니 저랑 떨어질 수 없어서 못 만난 거지. 나중에 애만 따로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냐,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모뿐 아니라 성격까지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슬퍼런 기세로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투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풀이 죽은 것 같기도 했죠. 그 뒤로 전 남편은 마치 천벌을 받은 것처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의 양육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됐지만 나중에 제대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네요. 비록 괘씸하지만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을 가지기로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전 오늘도 가만히 잠든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얼굴에서 전 남편의 얼굴이 겹치기도 하고 지난 결혼 생활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치가 떨리진 않아요. 비록 겪지 않았다면 좋았을 경험이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고난을 이기고 얻은 행복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밝고 건강한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